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못 받는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도 보증금 못 받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축 건물에 처음 입주한다. 이거 문제 많습니다. 보통 다 신축 건물 좋아하시죠? 근데 신축 건물이 보증금 못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신축 건물이면 집에 문제도 없고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신축 건물에 들어가서 보증금 못 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자기 돈으로 건물 짓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대출받아서 건물 짓고 전세로 내놓으면 사람들이 보증금을 주니까 그 돈으로 대출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에 방이 총 10개가 있다고 하면은 1년, 2년 지날 때마다 원래 전세였던 거 하나씩 월세로 바꾸고 뭐 한 5년, 10년 지나면 방 10개 중에 5개는 전세, 5개는 월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죠? 집주인이 대출받은 것도 많이 갚았고 월세도 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다음 임차인이 안 구해져도 여윳돈으로 여러분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은 집주인한테 이런 여윳돈이 없습니다. 방 10개 싹 다 전세를 받으면은 2년 뒤에 10명 임차인이 다 비슷한 시기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못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해도 10개 호실이면 10억입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 내가 계약하고 바로 임대인이 바뀌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계약하기 직전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내가 계약하면서 집주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한 달, 두 달 후에 집주인이 바로 바뀌면 보증금 못 받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집주인이 우리한테 보증금만 받고 집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나중에 계약 끝나고 나서 새 집주인은 알거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새 집주인을 전세 사기로 고소를 해도 나도 피해자다, 나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결국에 내 보증금은 원래 집주인이 들고 도망가고 나는 보증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집주인이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보통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집 구할 때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집주인이 이 근방에 건물만 3채 가지고 있는 부자다. 건물주라서 보증금 떼먹힐 일 없으니까 안심하고 계약해라. 근데 결국에 보증금 못 받습니다. 아니, 처음에 들을 때 혹하시죠? 임대인이 건물주에다가 건물이 3채, 4채 있다. 그럼 안전한 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집주인이 건물주라고 하는데 그 건물이 보통 다 빚밖에 없는 깡통입니다. 빌라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건물 가치보다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돌려줄 보증금이 더 많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 한 명한테 보증금 못 돌려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가 5명, 20명 이렇게 막 늘어납니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죠? 보증금 못 받습니다. 네 번째, 전세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전세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셨죠? 요즘에는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받은 건지 아시나요? 이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집이 경매에 나오더라도 나보다 뒤에 있는 권리보다는 내가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뒤에 있는 권리보다 먼저 받는다. 그러면 나보다 앞에 있는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알고 확정일자 받은 거 맞나요? 보통 다 모릅니다.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건물 등기부라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에 근저당권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으면은 나는 무조건 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입니다. 그리고 빌라 같은 다가구 주택이면 나보다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나보다 배당 순위가 높습니다. 물론 소액 임차인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아무튼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거는 나보다 뒤에 있는 권리보다 우선한다는 거지 이미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거나 다른 임차인 보증금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하면 착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집주인 변명을 믿고 마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안타까운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보증금 상담을 하도 많이 해서 집주인 변명 레파토리를 다 외웠습니다. 이게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들 협회라도 있는지 집주인들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집주인 하는 말 다 말해보겠습니다. 다음 임차인 구해지기 전에는 보증금 못 준다. 집 팔려고 내놨다. 팔리면 보증금 주겠다. 내가 대출이자 내줄 테니까 2년만 더 살아달라. 보증금 1,000만 원 내려줄 테니까 계약 연장하자.
아무튼 이런 말들로 시간을 끕니다. 이렇게 보증금 못 받은 상태로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집주인은 재산 다 빼돌리고 없습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의뢰인분들이 보증금 못 받으면 바로 오시는 게 아니고 1년, 2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때 오십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분들이 이미 10명, 20명 이렇게 늘어나 있고 임대인 재산은 다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나 다른 변호사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증금 소송 해봤자 판결문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 보증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그러면 당장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꼭 저희 사무실 안 오셔도 되고 변호사 선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일단 상담부터 받으세요. 요즘 상담 비용이 부담될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보증금은 최소한 몇 천만 원, 많으면 3억, 4억까지 정도도 합니다. 임대인 말 믿고 그냥 기다리면 나중엔 변호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보증금 못 받습니다. 임대인 말 믿고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네, 보증금 못 받는 사람 공통점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신축 건물이다. 두 번째, 계약하고 바로 임대인이 바뀐다. 세 번째, 집주인이 건물이 많다. 네 번째, 확정일자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임대인 말 믿고 보증금 그냥 주겠지 기다린다.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은 보증금 못 받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여기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